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최고 65층 2,500가구 대단지로 바꾸는 서울시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높은 동은 63빌딩에 버금가는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 여의도 주거단지 스카이라인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여전히 청약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서 일반 분양으로 모집한 35,160가구에는 총 43만 2,551건이 몰려 1순위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GTX-A 착공 후 집값 상승이 이어졌던 파주 운정 신도시와 고양 일산 킨텍스 일대 아파트들이 부동산 경기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이상의 가격에서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매수 문의 자체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씨체를 좋아하시나요? 이 문서 작업하기 위해서 컴퓨터 키면 이 글꼴 고르는데도 한참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잘 쓰는 이 정자체 글씨도 있지만 아이들이 쓴 글씨 같은 삐뚤빼뚤 글씨, 그리고 어른이 휘갈겨 쓴 것 같은 필기체 글씨,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있죠. 어찌 보면 이 기계화, 자동화 이런 것들이 주는 그 삭막한 속에서도 사람의 감정, 마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 또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고민으로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그 마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는데 오늘 날씨는 이 겨울과 어울리지 않게 포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고민 없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서호진 본부장 함께 하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가자 이 현 정부 측에서는 지금 이제 각종 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뭐 기존에 있던 뭐 규제라든지 이 규제들이 앞으로 풀리게 되면서 과연 또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뭐 각종 부동산 고민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뭐 내가 가진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한 계획 등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완화 카드를 좀 꺼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다 좀 어떻게 흘러갈지 분위기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때 선점적으로 좀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결정 내린다면 남들보다 한 발 좀 바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호진 본부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본부장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을 이제 터들어서 이제 뭐 전화라든지 문자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희 1:1 대면 상담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현장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또 심층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다양한 정비 사업들로 앞으로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될 계획인데 이런 시기에 맞춰서 지금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제가 투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있으시면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확실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인데 그중에서도 저희에게 정말 많이 문의 주고 계시는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다 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먼저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그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임대 주고 계시니까 정말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이거 정확한 네. 상담을 위해서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신길동 네. 189에 10. 189의 10번지. 네. 영등포 신길동에 189의 10번지 다세대 주택을 지금 전세 끼고 그러니까 약간 갭 투자를 해놓으신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 있는 곳인지 분석해 볼게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위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신길역이랑 영등포역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가. 네네. 네, 여기 이제 영등포 여자고등학교 뒤편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네, 물건이 네.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 그럼 보유는 뭐 오래 하고 계셨나요? 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예, 20, 30년이요. 되게 오래되셨네. 자, 20년. 그러면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좀 딱 보니까 여기 혹시 이거를 보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크게 아직은 없어요. 크게 없으시고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그냥 뭐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뭐 매도를 하시고 뭐 하신 것보다는 그냥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은 네. 우선 지금 우리가 이 영등포 신길동 영등포라는 지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이 과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공업 지역, 공업 단지 있고 중공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꾹 진행오다가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공업 산업들이 이제 점점 서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다시피 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일단은 이 영등포가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좀 뭔가 체계적으로 서울을 앞으로 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영등포는 그 중에서 7부도심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여의도와 이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여의도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성장 기대치가 상당히 또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영등포가. 네. 네. 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좀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주변이 막 좀 개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지금 저 지도를 제가 좀 펼쳐놓고 살펴보면은 우선 우리 지역이 지금 여기 밑에 남아 있고 지금 요 앞쪽으로는 지금 우리 신길 2구역 해가지고 재개발하고 있죠, 그죠? 네. 예, 2구역 하고 있고 요 이제 요게 옆에 쪽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라든지 공공 재개발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이렇게 막 진행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딱 우리 지역만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딱 이게 좀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시청자분도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단독주택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빌라들로 돼 그렇죠. 예, 있어요. 약간 한 20년에서 약간 한 30년 정도의 빌라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로 이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어때요? 그 거의 다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들보다는 일단은 아무래도 좀 더 이게 뭐 단독주택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활용하기에 효율성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주거 지역들, 그 뭐 다가구 주택들 이런 것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대부분 먼저 진행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을 표현하는데 뭐 빌라라든지 다세주택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된 지역인데 이게 노후도가 됐다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정비 사업을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건물로 노후되고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올려서 딱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비 사업이 필요한데 자 지금 뭐가 나왔어? 우리 모아타운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모아타운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층 주거 지역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 말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뭐 신축 빌라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노후된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도 좀 뭔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좀 보이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재개발 진행한다,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은 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딱 끄어놓고 서울시에서 먼저 여기 너네 한번 재개발 사업 진행해 볼래? 이런 사업들이었다면은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먼저 우리 지역이 좀 노후도가 됐고 재개발을 좀 이제 필요로 한 지역인 것 같으니까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거죠. 우리는 이런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 제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은 이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제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노후도 요건은 어느 정도 좀 갖춰졌을 거예요. 아마 시간은 조금 아직 남긴 남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근 지역에 이제 뭐 비교해서는 노후도 요건 자체는 막 되게 막 신축이 많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디선가 이제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도 나쁘지 않고 영등포는 호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개발에 대해서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은 편이긴 하니까 굳이 이걸 뭐 매도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미래 가치를 보고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빌라로 돼 있어서 사업성이 네, 뭐 낮아서 좀 되게 어렵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성을 좀 우리가 좀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것도 추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거리가 조금씩 지금 봤을 때 가까운 역이 지금 영등포역이랑 신길역이랑 딱 중간에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로 하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좀 돼요. 네. 역 반경 350m에서 조금 벗어난 거리고 정말 이게 좀 잘 쟀을 때 하면은 역세권 개발로 진행하면은 사실상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이게 뭔가 좀 그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한번 이게 대입을 해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졌잖아요. 지금은 네. 예전에는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상 주택 가격이 또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로 계산해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향후 좀 정비 사업들 한번 바라보고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도 오래 좀 보유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보유할 만한 가치 있는 주택이다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차분히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 지켜보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전문가의 상담 또 받아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부동산 고민 상담 번호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은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연락 주세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저는- 계세요? 네. 좀 부동산 투자를 좀 해보려고요. 네. 건국대 인근의 어린이 대공원역 근처인데 네. 그 한 2억 후반 정도 가지고 음. 월세를 받으려고 네.
있는지 복층 오피스텔 하나 사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네. 부자 같이 괜찮을런지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네. 복층형 오피스텔을 건국대 옆에 이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에 보셨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역으로 이 지역에 좀 가서 접근해 보면 좋은 선택이 될지 한번 지역 분석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처럼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월세 수익을 위해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투자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많이 찾으시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월세 수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즉 이 지역에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이라 하셨어요. 여기 아래쪽으로는 이제 건국대 건대 위치하고 있고, 여기 어린이대공원 근처,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근처로 해가지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근처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월세 수익 받기는 이 지역은 나쁘지 않은 지역, 괜찮은 지역이긴 해요. 네. 네, 자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면은, 자 우선 자 이 지도를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대학가잖아요, 대학가. 뭐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 대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대학생 수요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세종대도 있고, 아래쪽에 되면은 이제 건국대학교도 위치를 하고 건대도 위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건대 입구역이 2호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상권이 굉장히 또 상권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건대 상권이.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지역만 보고 놓고서는 자 이 세종대학교 수요, 그리고 이 상권에 있는 수요들, 상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 7호선, 이 지하철이 이제 7호선이 있다 보니까, 자 7호선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노선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선으로 알고 있고, 이 7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마다 있는 주택들이 월세들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어린이대공원역이 위치하고 쭉 내려오면은 어디예요? 청남, 강남구청, 논현으로 해서 이렇게 강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 자,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강북보다는 이런 월세 가격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월세 가격이 더 높을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더 멀리 가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요즘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들을 또 많이 찾고 있는데, 자 그런 수요들이 이제 강남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쪽 이제 강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뭐 건대라든지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딱 거주하기에도 뭐 이렇게 뭐 상권도 나쁘지 않고 교통 여건도 또 상당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들이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월세 수익을 위해서라는 또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감가가 조금 다른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보다는 감가가 조금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리면은 이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으로 봤을 때, 자 이쪽 이제 이 대로변 주변으로는 대부분 이게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다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만큼 물건이 조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상대적으로는 내가 가진 물건이 좀 다른 새 집에 비해서 경쟁력이 밀릴 수는 있어요. 경쟁력이 밀릴 수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이 과거보다는 지금 월세를 찾는 수요도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부동산 뭐 가격 상승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즉 내가 돈 투자하고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는 또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물건인 것 같다 하셔서 선택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선택에 찬성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행히 보셨던 이 지역에 월세를 받기 위한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이렇게 검증을 받고 나면 한결 더 마음 편하게 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투자를 앞두고 계신다 아니면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 먼저 이야기 나눠보시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02-2638-3974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989번으로 문자 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31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사당동의 다세대 주택에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정확한 지번이 좀 없기는 하거든요. 사당동의 좀 전체적인 전망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지금 계속 오래 보유하셨다고 하시면은 좀 계속 보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우선 이 사당동, 뭐 이수역, 지금 아마 지금 이수역 인근에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사당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방배동과 더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을 찾는 수요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은 이제 이 사당동이라는 지역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노도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개발 환경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당역 인근들도 이제 상당히 또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자,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지하철 7호선 여기 이제 이수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인근 지역으로는 지금 방배동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수역 위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사당 우성이라든지 신동아, 극동 아파트,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라는 뭐 이제 지역적인 호재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 4호선, 7호선 이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장점 면을 살펴봤을 때는 입지 면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들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방배동이라든지 이 사당동 이런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노도 여건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갖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역세권 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이런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뭐 지하철역이 또 조건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은 뭐 역세권 개발도 충분히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제 뭐 좀 상승할 수 있는 미래 같이 보고 계속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유하셨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다음 문제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10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동탄 일신도시에 서해 그랑불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매도한 후에 서울로 이주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동탄 일신도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여유가 되고 갈아타기를 할 마음이 있다 하시면은 저는 갈아타기 찬성 의견. 특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탄에서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동탄 신도시 우리가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 동탄이라는 지역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한데, 이 동탄을 나눠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1동탄이고 오른쪽이 자 이제 2동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 동탄 신도시, 우리가 물론 이제 신도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할 시기에 신도시니까 어느 정도 뭐 살기도 괜찮은 환경이고 뭐 자녀를 키우기도 상당히 깨끗한 환경이기도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 내에서도 좀 주거하기 좋은 환경인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 동탄 지역으로 수요가 상당히 또 많이 몰려오기도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수요가 쭉 많이 몰려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가 같이 맞이하게 되면서 이 동탄 지역들도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 들어가고 부동산 시장이 좀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신도시로 이제 조성이 되어가지고 살기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좀 상당히 좀 멀리 있는, 오래 걸리는 이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동산 이게 침체기가 오고 하락기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뭐 서울 안쪽이라든지 서울 가까운 쪽 지역보다는 좀 더 이 먼 지역에서 아무래도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하락폭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자, 그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또 갈아타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서울 안쪽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동탄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조성된 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신축이면은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오래된 구축이라고 하면은 향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가격의 하락에 대한 방어선이 좀 이제 저지선이 마련이 될 텐데 지금 동산 1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식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뭐 한 15년에서 16년, 한 10년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 하락 변동폭에 좀 많이 좀 이렇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가 좀 여유 자금이 생기시고 좀 갈아타기가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로의 이주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좀 괜찮을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꼭 또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9966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답심리역 인근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 괜찮을까요, 본부장님? 저는 굉장히 지역 선정도 잘 하신 것 같고 뭐 투자 금액대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찬성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사실 이 답심리라는 지역이 우리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청량리와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또 향후 이제 개발에 대한 이런 호재들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높은 지역이긴 한데 우선 첫 번째로 다 입지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답심리 같은 경우는 이 청량리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청량리역이 이제 바로 위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답심리역은 한 뭐 도보 10분 내지 버스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 정도 거리인데 답심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뭐 서울에서 용산과 더불어 가지고 엄청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이 청량리 일대인데 이 청량리 답심리 같은 경우는 자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이제 새 아파트들이 이제 대단지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 주거 여건 자체가 과거에는 이 굉장히 노후돼 있던 주거 지역이 지금은 굉장히 또 깔끔하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청량리역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청량 같은 경우는 이미 GTX 2개 노선이라는 또 대형 호재와 더불어서 뭐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도 상당히 이제 주상복합 등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장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답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지금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지역이었다가 이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노후도 여건 자체가 상당히 높은 지역들 이 답심리역 주변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들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는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 모아타운 사업 등 이러한 정비 사업들을 꾸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적인 노후도 요건도 다 갖추고 있고 특히나 이 지하철역도 가까운 이러한 장점도 지니고 있는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한 2억 아래로 한 1억 5천, 1억 중반대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마지막 투자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는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지역에 정말 왜 어떻게 다시 투자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잘 선택하셨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그 지역 투자 계획을 좀 실행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분들의 고민 듣고 또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좀 긴 시간 투자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본부장님. 자,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렸다시피 이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깊게 전문적으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도 발표가 됐죠.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좀 보류되어 있던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발표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타 정비 사업들보다 일반적인 우리 알고 있는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속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될 만한 지역들을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는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또 가치가 있는 투자처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모아타운 과연 어떤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지정되었던 이 지역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상담까지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뭐 1억에서 2억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처까지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진 부동산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대면 상담 통해 가지고 이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곳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자, 소액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 예정지를 좀 먼저 선점하는 그런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1: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네네.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전화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재개발 쪽에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어요. 네. 관심이 있는데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다가 2년 전에 네. 한번 해봤다 자양동 쪽에 네. 그랬는데 신속 통합 진행 중이고 막 그렇다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이게 음. 확신이 안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하고 통화 좀 한번 해보고 네. 조언 좀 얻으려고요. 네, 연락 잘 그래서 주셨어요. 네. 지금이라도 이런 신속 통합 예정지에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지 요즘 네.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아.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네네. 2년 전에 자양동을 보셨다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하셨겠다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라면 네.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혹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 자금은 2억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2억 정도로 지금도 늦지 않은 좀 투자 개발지에 좀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네, 본부장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물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동안. 네네. 저도 이제 한 2년, 3년 전쯤에 이게 자양 4동 쪽 맞으시죠? 그때 예, 보셨던 맞아요. 게.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뚝섬유원 지역 기준으로 이 한강변에 있는 여기가 이제 자양 4동 쪽인데 사실 저도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 가지고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여유 자금 한 2억 정도면은 이 자양동에 우리가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이게 투자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예. 우리가 뭐 한 작년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신속통합 계획이 발표가 돼 버렸죠. 네. 여기는 이제 투자금이 아파트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뭐 저라든지 뭐 저희 다른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틀어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라 가지고 네. 물론 이 기차는 떠났습니다. 근데 기차는 떠났죠. 근데 나는 갈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기차를 또 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놓쳤으면 다음 차 타면 되는 거예요. 막차 네.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제 후회 안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막차는 아니고 아마 좀 네. 있으면 막차가 끊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제 예. 좀 한번 올라타 보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제가 이제 우선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고 자 네. 설명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이제 네. 서울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요. 이제 진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 용산공원 메워가지고 아파트 지어라. 한강 메워가지고 아파트 지어라. 한강이랑 강북이랑 강남 차이 많이 나는데 예.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이제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또 노후되어 있는 이제 주택 단지들, 주거 지역들을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일단은 이제 서울이 가장 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정책보다는 이 서울시의 정책을 보는 게 더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서울시의 정책. 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우리 이제 신속통합기획. 예. 신속통합기획. 우리 뭐 네.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자, 네.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도 신속통합기획도 민간이 민간. 예. 민간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심의 자체를 단축시켜서 우리가 재개발하려고 하면은 그냥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뭐 환경, 교육, 문화
이런 것들 다양한 걸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심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지역이 정말로 이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데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심의 자체를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 10년 걸렸던 거를 한 3, 4년만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게 획기적으로 단축을 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속도도 앞으로도 빠른 게 예상이 되고 굉장히 이제 뭐 재개발은 이제 속도와의 싸움이니까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점이 가장 좋은 사업지이기도 한데 다만 지금 신속통합을 만약에 들어간다 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현금 청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현금 청산 기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 자, 23년 말 이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새로 이제 규정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23년 이후 그 24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청산에 대해서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신속통합 기획에서는 좀 이게 현금 청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나 이 모아주택 사업들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살펴보고 계신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아시죠? 그렇죠. 네, 가로주택 알죠. 정비 사업들을 이 조그만 지역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저 일반적인 재개발 사이즈만큼 큰 지역으로 해서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가지다 보니까 특징이 가지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들도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고 계신데 이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도 좀 더 사업 요건이 완화가 됐죠.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기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들보다는 조금 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투자를 하고 구역 지정되기까지도 상당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역세권 개발이죠. 요즘에도 이제 역세권을 앞으로 고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뭔가 이제 조그만 지역을 좀 더 아파트를 또 높게 올려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뭐 세 가지 사업들 중에서 사실 이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이 셋 다 정말 좋은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이 신속통합기획이나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역 지정이 쉽진 않아요. 되면 대박인데 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 구역 지정 되기까지의 요건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기도 하고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현금 청산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모아타운 사업이 이 구역 지정 면에 있어서라든지 그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도 앞으로 한 여유자금 2억대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모아타운이 좀 지정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아직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자영동 이후로 따로 이렇게 뭐 알아보거나 이렇게 한번 좀 관심 깊게 지켜봤던 지역들은 따로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노량진하고 네. 그래서 노량진하고 요즘에 이제 청량리 쪽, 네. 청량리, 이 전농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답심리 이쪽 일대로 해서 두 군데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는 네. 시청자분이 노량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노량진 한번 추천드릴게요. 노량진이 지금 노량진이 이제 뉴타운 사업지죠, 여기가 노량진이. 그렇죠. 지금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 사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은 여기 옆에 존치 구역이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노량진 옆에 보면 이 13구역이 원래 여기는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게 여기가 원래 존치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됐느냐? 얼마 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어요. 대상 지역으로.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이 노량진 자체가 입지 여건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바로 옆으로는 여의도가 있고 지하철 9호선, 1호선 이용할 수 있는 역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강남도 가까운 노량진 옆에 흑서 반포잖아요.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굉장히 좀 노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이 지역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옆에 지역과 거의 노후도라든지 구성하고 있는 지역 여건 자체가 거의 비슷한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네.
저는 이 노량진 쪽에서도 이 지역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은 물건이 많이 없어요. 지금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물건들도 이 발에 있는 옆에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물건을 싹 걷어 들어갔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건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네. 우리 네. 떠나간 기차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차 한번 타시고 한번 네. 여기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여기 현장 네. 임장도 한번 가 보시고 한번 네. 가 보신 다음에 그리고 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노량진도 괜찮은 지역이고 저기 네. 청량리에 있는 답심리역 일대 거기도 이제 네. 모아타운에 대해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긴 하니까 그 두 지역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점 네. 있으면은 저 1대1 네. 대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한번 저기 예.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놓친 기차는 그대로 좀 아쉬움은 흘려보내고 또 다음 열차를 타면 되겠죠. 두 지역, 노량진과 또 청량리 일대를 일러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숨어있는 보물 같은 그런 투자처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투자를 어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몇 년 사이에 이 지역을 가보면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지역을 최근에는 이름을 조금 바꿔서 금량리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청량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는 유망한 지역인지 본부장님과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량리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우리가 노량진으로 알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지역들 이런 지역이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량리역에 대한 뭐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이 청량리역에 있는 이 청량리라든지 답심리 일대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이 많다는 점. 여기 따라 가지고 한 여유자금 1억 5천에서 2억대로 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 정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많은 지역이 이 청량리 지역인데 이 청량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가능성이 높은 오늘 이제 노량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또 더불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자 사실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이제 뉴타운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뉴타운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 한남 뉴타운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아래쪽으로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또 높은 우리가 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정말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한남 뉴타운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바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노량진 뉴타운 지역 이 지역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뉴타운 지역인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노량진에 대해서 입지 여건부터 먼저 살펴드리게 되면은 우선 현재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이게 노량진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바로 인근으로는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죠. 여의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강 건너서 위쪽으로는 용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쭉 따라오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흑동 뉴타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파트의 가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반포, 잠실 반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강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입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노량진이 어디에 견주어도 굉장히 뛰어난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지역이 거의 한남 뉴타운과 견주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이렇게 많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이제 자세히 좀 들어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1구역부터 지금 현재 이제 8구역까지 해가지고 사업들이 꾸준하게 추진 중인데 지금 뭐 빠른 구역 같은 경우는 뭐 2구역이라든지 6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 이주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지금 뭐 다른 지역들도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시공사 선정 등 다양한 좀 더 빠른 속도로 정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 가장 넓은 구역인 1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노량진 뉴타운이 정말로 이게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개발 사업들보다는 좀 더 높은 용적률로 좀 더 좋은 사업성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멋지게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상황들도 펼쳐지고 있는 데다가 이 과거에는 이 노량진이라는 이 지역 특성상 굉장히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학원가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뭐 학원에 있는 뭐 고시원이라든지 학원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뉴타운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모든 교육 시스템들이 현장 강의보다는 온라인 강의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머무르는 수요자들이 점점 떠나는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한번 이제 수익 이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 해서 지금 과거에 추진되지 않고 머물러 있던 이런 정비 뉴타운 사업들이 지금은 좀 더 빠른 속도를 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노량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도 지하철 1호선, 9호선이 지나다니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지하철 1호선, 9호선으로 이제 노량진 지나고 다니고 있고 7호선 장승대기역으로도 이제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통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인 이제 서부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와는 뭐 차량으로밖에 못 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노량진에서 바로 또 여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서부선이 개통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여의도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또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게 노량진이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봤을 때 이제 노량진 역의 변화죠. 지금 노량진 하면 우리가 학원가 말고 가장 유명했던 게 수산시장이잖아요. 이 수산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새 시장을 지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남아있던 부지를 이제 좀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노량진역 주변으로는 이제 청년 주택을 또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수산시장 부지를 뭐 판매라든지 숙박, 문화, 업무 시설 등으로 이 복합적으로 개발하게 되기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호재로 또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이제 노량진 이제 앞으로 이제 동작구청을 노량진 옆에 있는 동작구청을 이전해가지고 이 복합행정타운으로 만드는 이러한 지역적인 호재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노량진 뉴타운이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이 노량진 뉴타운에 내가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지도는 제가 좀 확대를 좀 하기 힘든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도 이 노량진 뉴타운 지역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뭐 존치 지역이라든지 이 존치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들 이 노량진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인근 지역으로는 흑성 뉴타운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주변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들로 다 지어져 있고 딱 한 군데 남은 지역. 이번에 이제 노량진 13구역이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남아 있는 지역 지금 이 지역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과 견주어 봤을 때 이제 뭐 지역적인 노후도라든지 주변 환경들 면에 봤을 때는 전혀 별 차이가 없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충분히 모아타운이 지정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유자금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노량진 뉴타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설명드렸고 좀 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상담자분께도 투자해볼 만한 좋은 지역으로 청량리와 노량진 이렇게 두 군데를 좀 일러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군데 중에서 노량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언제나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 투자해볼 만한 가치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아타운과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려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기대되고 유망되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역의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 부동산 상황.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큰 틀, 이 단면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자세하게 들어오면은 지금이라도 투자하셔서 내가 나중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저한테 이제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타운 개발지나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에 가보면 이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건 벌써 빠르게 누군가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나도 늦지 않게 전문가와 투자해본다면 안정적인 투자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1:1 대면 상담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